네, 머니 인사이트입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그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 M&A가 계속 시도가 됩니다. 어제도 소매업체들 미국에서 M&A가 있었는데요. M&A 시장으로 자금이 이렇게 몰리고 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돈의 큰 흐름상 M&A 시장이 지금 화랑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큰 손 중에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죠. 워렌 버핏이 지난 14일 날 세계적인 식품 회사인 하인즈를 인수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주당 72.3달러의 이제 M&A가 성사가 됐습니다. 총 거래 규모가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0조 원짜리 초대형 M&A였고요. 하인즈 주가는 뭐 한 60달러 선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단숨에 72달러 선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원래 이 M&A라는 게 이 뭐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 아주 호재 중에 호재가 되는데요. 예. 뭐 유사한 기업에도 사실은 이런 파급 효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M&A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주식시장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담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올 들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M&A 규모 이루어진 M&A가 지금 한 2,78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301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한 18%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중에 M&A는 한 3조 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한 3,300조 원 규모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전 세계 M&A 시장이 2006년도에 4조 달러 정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가 금융위기라든지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서 좀 줄어들어서 작년에는 한 2조 달러 정도로 축소가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M&A 시장이라는 게 경기를 좀 선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M&A가 다시 이제 기지개를 켜고 활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국내 증시에서도 뭐 M&A는 영원한 테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요. 늘 테마들을 형성해 왔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경제계에서는 이렇게 M&A들이 빅딜들이 있긴 하는데 뭐 제대로 성사가 되지 않거나 요즘 뭐 PEF의 활동이 뚜렷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M&A가 훨씬 활발한데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렇게 창업을 하지 않고 기존의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한다, M&A를 한다. M&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어디에 있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숙 단계에 들어선 그런 산업이라든지 그 경제 규모에서는 M&A를 통해서 이제 새로 모든 걸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제 존재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니까 이제 지령이 되는 건데요. 네.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기업들의 M&A 활동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진행된 M&A 딜들을 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되는데, 미국 PC 업체의 대명사인 그 델 컴퓨터의 경우에는 창업자가 주도하는 그런 사모 투자 펀드에 경영권을 넘기고 정보통신 관련 이제 종합 서비스 업체로 변신을 지금 시도 중에 있습니다. 또 미국 최대의 케이블 방송사 그 컴캐스트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MBC 유니버셜의 이제 자녀 지분 49%를 추가로 이제 인수하기로 해서 그야말로 이제 종합 미디어 기업으로 변신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또 M&A가 그 구조조정의 방편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법정 관리 중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US 항공하고 합병을 이제 선언을 해서 이제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 최대의 그 항공사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대형 M&A는 기업들이 그 천문학적인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버핏의 그 투자 회사인 벅셔 해더웨이만 하더라도 지금 현금을 한 470억 달러 보유하고 있어요. 애플도 1,370억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주주들이 현금 배당을 더 높여라 이런 소송까지도 하고 있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680억 달러, 또 구글도 한 480억 달러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현금을 어딘가에 사용하고 싶은 이제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니드가 커지는 것이죠. 예. 국내 대기업 가운데는 뭐 SK그룹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M&A를 하면서 M&A 전략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는 재벌 집단이고요. 삼성그룹도 신규 사업들, 신수종 사업 같은 경우는 M&A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기업들이 쌓아놓은 현금을 가지고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M&A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이제
업황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니까 좀 돌파구가 보이니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돈의 흐름상 지금 M&A가 활성화되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 M&A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그러려면은 업황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주요 CEO들이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 걸 보면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경기도 저점을 찍는 것 같으니까 뭐 M&A에 나선다 이런 식의 어떤 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려면 이제 원래 불황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M&A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금력이 풍부하고 또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구조 조성의 어떤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이렇게 사들이는 형식으로 M&A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CEO들이 그 실적 호전이라든지 그 어떤 실적 전망치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S&P 500 기업들의 1년간 평균 주당 순이익이 106달러를 넘어선 상태거든요. 금융위기 이전하고 비교하면은 2007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 이게 높아져 있습니다. 다우하고 S&P 지수가 이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반적으로 이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기업 실적 자체가 이제 개선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식 가격이 싸다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비교적 싼 값에 주식을 사고 또 경기 전망도 좋으니까 더더욱 이런 이제 M&A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죠. 또 시중 금리가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도 M&A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델의 경우에도 M&A 계획을 이제 뜯어보면은 미국의 이제 월가의 네로라 하는 투자은행들이 다 이 M&A 자금을 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 자금에 대한 금리가 10년 동안 이제 평균적으로 살펴보면은 한 9.27% 수준인데 이게 지금은 한 6.41%까지 금리가 이렇게 막 낮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싼 값에 빌려줄 테니까 M&A를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부추기고 있는 거죠. 예. 주변 뭐 여건들이 M&A를 하기에 좋은 환경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M&A가 또 기업 성장에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M&A를 잘못해서 기업 인수를 잘못했다가 모 회사까지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일테면 모 그룹 얘기를 하죠. 뭐 다 아는 거니까 웅진그룹 같은 경우도 사실 극동건설을 무리하게 인수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는 그 계기가 단초가 됐었거든요. 예. 자,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미국 증시에서 또 국내 증시도 포함되겠습니다만 M&A가 활성화되고 있다.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전략에 활용하면 될까요? M&A 시장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건데, 일단 기업들이 현금을 풍부하게 들고 있다. 또 금리가 낮은 상황이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웅진의 경우에도 경기가 좋을 때 다른 이 업종으로 자기가 이제 영유하고 있지 않은 업종으로 이제 좀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국내에서는 일단 그 자기가 영유하고 있는 업종 내에서 1위 기업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지배력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뭔가 새로운 먹잇감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술이라든지 뭐 특허라든지 어떤 특별한 마케팅 네트워크가 있다든지 이런 기업들의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M&A 재료로 부각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원래 이제 M&A가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네. 일반 투자자들이 그걸 어떻게 사전적으로 캐치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트렌드 같은 걸 읽으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신수종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느냐, 어느 쪽에 M&A가 되고 있느냐를 보시면 그런 가늠을 하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M&A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업황 전망이 좋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업종에 대한 그 투자 전망들도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M&A를 주도하는 기업,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M&A의 어떤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다 이렇게 그런 뉴스 자체가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자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머니인사이트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과 함께 미국에서 불고 있는 이 기업 인수합병 M&A 바람의 그 실체와 함께 또 국내 투자자들이 좀 얻을 수 있는 교훈들 살펴봤습니다. 예, 정 부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